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고위 장성들도 전선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해 나토와 EU의 주장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급과 제적은 피하게 됐는데 의대생들은 휴학계 승인은 당연하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지하철 역사 안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멧돼지는 1시간 만에 사살됐지만 승객 1명이 팔을 다쳤습니다.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도에서도 양성이 확인되는 등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17건으로 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얻게 될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습득된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참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무모한 전쟁 참여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 이미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측근인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 이동 첩보를 입수한 건데요. 네,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러시아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에 따른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막판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한 대로 전장에서 꼭 필요한 전투 용어 100여 개를 추려서 북한군에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논의나 대가를 후속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며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도 이 같은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투병 파병 외에도 노동자 4천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파병 등의 대가로 제재 대상인 물품을 받는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 병사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은 북한 병사들이 쿠르스크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북한군이 어떻게 러시아를 도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에 전략핵 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 급부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 시절 1000번 넘게 핵실험을 한 러시아가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전사자도 나왔다고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에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은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대표는 자신이 알기로는 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고 생존한 1명은 브라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 대해선 일부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110차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이상 공개 행보가 늘어난 건데 그만큼 경호 수위도 격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요인 등에 의한 암살 대비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민 정책과 관련해선 선대 지우기와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달 들어 김일성을 기리는 이른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의 선대 문원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수업이 언급되어 온 딸 주에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에 대해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파병의 반대급부로도 거론되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 대선 이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서 탄도 순항 미사일 발사를 연습하면서 핵무기 사용 통제를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군비 경쟁에 휘말릴 생각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모스크바를 찾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일정을 공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1월 러시아 공식 방문 때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금융권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조 원 가까이 늘면서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 금융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8월 정점을 찍은 뒤 주춤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9조 원에 육박했던 8월이나 6조 원 가까이 늘었던 9월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고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문턱을 높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 규제는 더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금융권에도 대출 단속을 당부한 겁니다. 은행권에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흘러가는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중 1금융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올해 총량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을 더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출을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2금융권 대출이 더 늘어나는. 금융당국 압박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 심사를 당장 강화하고 수도권 대출 제한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풍선 효과가 커진다면 이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물론 시판 김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보다 높은데 정부는 다음 달이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절임 배추 일부 품목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김장 배추를 미리 산 소비자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도 고민입니다.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추 도소매 가격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곳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20kg에 29,000원대에 판매했던 절임 배추는 판매 첫날 물량 3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러 몰린 소비자들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인식에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김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들어 포장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되는 등 조기 매진 행렬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기 배추김치 품목이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김장을 늦추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가장 많을 때 사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봐가면서 살려고요.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만 4천 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금배추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배추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6,627원으로 하루 전보다 220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0%, 평년 가격보다는 35% 높은 수준입니다.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지난 10년 사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선 토스뱅크의 첫 경영 실태 평가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침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지만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1년에 3만 4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약 0.07%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선 페루, 엘살바도르의 철도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페루, 다음 달 1일에는 엘살바도르를 찾아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심이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1년 8개월 만에 음료 브랜드 카프리선의 빨대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남 양산 도심에 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오면서 승객 한 명이 팔을 물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난입한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러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생포에 실패했고 결국 전문 엽사가 나서 사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나타난 멧돼지가 지하철 여관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오른팔에 물렸습니다. 또 영무실 유리문이 파손됐고 1시간쯤 열차가 호포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솟구칩니다. 저기 산불 날 수 있는데.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 뒤쪽에서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완전히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행성군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보행자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확한 음주 시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여성이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급히 줄여 지나가고 잠시 후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새벽 5시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들이 다시 치고 지나가는 참혹한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잇따라 치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SUV 운전자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사무실에 출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자기는 못 보고 그냥 간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갔다고 진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이후 비슷한 수법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안성시의 젖소 농장에서도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 114마리 가운데 감염된 소는 살처분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인접한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 등 6개 지역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국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과 충남에 이어 충북과 강원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 양성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앞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7일 충북 충주 신리면에 있는 젖소 농가에서 피부 결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달 충주 금가면에 이어 인근 지역인 신리면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6개 시군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젖소 11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km 방역대를 설정해 방역대 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임상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북 문경과 충남 당진,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도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럼피스킨은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지만 전염력이 강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폐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살충 구제, 그다음에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난해에는 11월 중순까지도 확진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확산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순경 임용 교육을 받던 예비 경찰관이 학생 식당 음식이 맛없다며 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생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면에 붙은 쪽지에 밥이 맛없다며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다시는 특식으로 준비하지 말라며 경고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순경이대 교육생들이 식사하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전용 식당 게시판에 붙은 쪽지들입니다. 일부 학생이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리원들을 향해 원색적인 항의글을 남긴 겁니다. 경찰 준비생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쪽지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경찰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평소 경찰학교 급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2,000명 넘는 학생이 식사하는 곳이라 익명으로 욕설 쪽지를 쓴 작성자를 특정하긴 어렵다면서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자치 임원 한 130명을 소집해서 이런 인성적인 교육을 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마대자루를 뒤집으니 유명 아이돌 얼굴이 새겨진 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식 앨범을 사야 얻을 수 있는 포토카드가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렇게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남성 A씨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국내 아이돌 가수의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원가가 4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가짜 포토카드 55장 1개 세트를 만원 정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잇따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아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부적절한 논문을 발표한 검사들 역시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검 소속 부부장 A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후배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동석한 여성 후배의 근무 평정 등을 언급하며 질책했는데 이를 말리는 다른 검사를 향해 애 있는 유부녀가 좋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A 검사의 폭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달 동안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건데 A 검사는 결국 품위 손상으로 지난 23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소속 부부장 B 검사 역시 회식과 술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부원들과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벌인 끝에 B 검사 역시 품위를 손상한 거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부장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가 교수와 조교가 고치고 보완한 논문을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잣대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며 의료단체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기존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승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대로 가면 대규모 유급, 제적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을 인정받고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대 학칙에는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해 휴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탄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의 결단이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뿐 집단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도록 한 건 절차상 자율권을 준 것일 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 운영 자율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 대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 등을 키워드로 당의 변화와 쇄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한 만큼 관련 추가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영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전국 현안과 관련한 조언을 듣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엔 중도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도 잇따라 만났는데 외연 확장을 노린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2년 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천 발표를 앞두고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데 명 씨는 YTN 취재진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허풍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선의 국민의힘 공천 발표 여드레 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당시 창원 의창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될 거란 취지였습니다.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날, 김 전 의원이 공천 확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축하한다는 강혜경 씨의 말에 발표 순간까지 소문이 나면 안 된다며 입단속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명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명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발언은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 지역 기반이 없어 선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허풍을 쳤단 겁니다. 또 당시 당 공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기여도와 지방자치단체장 낙선 이력 여부, 그리고 여성 가점이 그것인데 공천과 관련해선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기신작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무너질까? 하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명 씨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마인드도 있습니다. 전략가적인 면모.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고피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과 국정 운영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출석하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여권 내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자 당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을 당부했는데 총선 백서를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세 의원 등 여권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진단하고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곤 김 여사 활동을 자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고민할 거란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적으론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기류입니다. 표 대결까진 가지 말고 의총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다만 정부와 당을 고루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는 총선 백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친윤계는 평가는 백서가 아닌 국민이 할 거란 한 대표의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고, 백서 내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은 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얼마나 그 아픈 평가가 있었는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친한계는 총선 패배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4년 내내 당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한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추진까지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권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술렁일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대학 동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쯤 이루어집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 개수도 매우 많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9년 사상자 21명이 발생한 이른바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나오는데요. 앞서 진주시는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최근에는 별도 필로폰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지난해 7월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전장현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 뉴스타파 측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의 공판기일에서 증거 기록을 뉴스타파 기사에 그대로 인용한 건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용된 기사에 대해 기소된 특수성이 있다며 열람하고 등사한 증거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직접 인용된 기사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은 기소 전부터 1년 동안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공소사실 등을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어제 곳곳에서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를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환한 미소에 먼지라도 쌓일까 경성스럽게 닦으며 잊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합니다. 한 번씩 와서 그냥 속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를 아직도 이제 좋게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당일이 되니 아픔과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미처 건네지 못한 인사를 담은 편지로 그리움을 전합니다. 너와 같이 떠난 모든 친구들 잊지 않고 우리 함께 노력할게. 잘 지내 상은아. 사랑하는 이모가. 참사가 일어난 현장.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 한편에는 하나둘 꽃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추모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을 찾은 시민들은 묵념과 헌화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참을 머물며 이곳에서 힘들었을 희생자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저녁 6시 34분.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을 함께 읽는 독서회가 열렸습니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처럼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애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구조적인 문제들, 공권력의 무책임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참사가 비단 이 골목에서만 끝나지 않음이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59명이 떠난 지 2년. 그 자리에는 그리움과 애도, 그리고 다시는 아픔이 재현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이 공존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농협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 약 2,000곳이 참여합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12종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오늘부터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부산 발리 직항 노선을 주 4회 운항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발리 노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km 이상 장거리 직항편입니다.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9차 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적극적인 상생안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논의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진전된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 바로 국화죠. 경남 창원에서는 국화 축제가 열려서 가을 나들이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푸른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가을 국화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국화 1억 2천만 송이가 유혹하는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노란색, 흰색 등 색깔도 다양합니다. 알록달록 국화는 향기도 매력적이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도 어느새 국화 향기에 취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나오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화 한 줄기에서 수많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다른 대작. 다 피면 1,535송이, 관람객 발길이 많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원의 집하고 천양여심이 아마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대표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천양여심이 생각보다 좀 생육이 좋아서 1,535송이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 곳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을 한 곳 더 늘렸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국화 진열하는 장소를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15 해양누리공원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하포 수변공원까지 확대하면서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화 축제가 되도록. 국화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창원의 대표 가을꽃 축제. 바다가 부르는 국화 연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가을 나들이객을 맞이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한인 경제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도 함께 열렸는데요. 경기도에선 60개의 강소기업이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열렸던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올해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열린 대회인데도 71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모여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월드옥타 총회를 한다는 게 정말 뜻깊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부대 행사로 열린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높은 기술력에도 좀처럼 유럽 시장 공략 기회를 얻지 못했던 국내 300여 개 강소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경기도에서만 6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도의 부스 설치비와 운송비, 통역비 지원 혜택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에어백은 건설 현장의 안전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작업복에 내장된 감지 센서가 즉시 에어백을 부풀려 머리나 척추 등을 보호합니다. 내장된 센서가 추락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우리 자동차 에어백처럼 에어백이 동작해서 인체를 보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 호르몬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트라이탄 소재의 다회용기를 만들고 있는데 관련 특허만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애용해 줬으면 하는 기분으로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장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독일 등지에서 바이어 200여 명이 찾아와 열띤 상담을 벌였습니다. Ja, diese Funktion, also es war mir bis jetzt nicht bekannt, dass das möglich ist und das ist neu für mich und darum bin ich sehr begeistert über diese technische Funktion. 경기도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와 해외 바이어 상담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선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됐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추적 취재 결과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가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13명으로 보호 출산제 시행 전인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정부의 대대적인 출생 미신고 아이 조사 여파로 줄었던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 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세종 저수지 영아 시신 사건 등 보호 출산제 시행 뒤에도 반복되는 그림자의 실태를 짚고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2.3도, 대전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3도, 강릉 12도, 부산 1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